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간 재정 거래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길죠? 정확히 딱 잘라서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즉 현재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빗썸이랑 바이낸스가 물려 있고요. 그 API를 물려놓고 이 가격들을 딱 뿌려놓습니다. 호가, 매수 호가, 매도 호가, 그리고 이쪽은 USDT, BTC, 그러니까 마켓의 구분에 맞춰서 이렇게 쭉 가격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 그 각 코인 간의 격차, 그 격차를 먹기 위한 그 프로그램이고, 이것을 끝내는 자동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게 되면 이것이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간 재정 거래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려면은 대략 김치 프리미엄이 뭔지, 그리고 거래소 간의 코인 가격이 격차가 있고 실제 거래를 해보면서 호가차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전체 빗썸의 코인은 152개가 있고요. 현 시점으로 바이낸스는 462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간에 서로 이제 교차 그 이름이 같은 코인이 총 79개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입금이나 출금이 막혀 있어갖고 서로 간에 전송이 불가능한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73개가 되고요. 그 73개가 여기 지금 이렇게 가격을 실시간으로 1.5초마다 뿌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1.5초마다 뿌리는 이유는 빗썸에서는 데이터를 1초에 퍼와도 그 1초 만에 변경이 안 되고 한 1.5초를 줘야지 매번 이렇게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초로 지금 가격을 들고 오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소 API를 연결해서 거래소 회사의 호가를 가져옵니다. 실제 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체결가죠. 체결가 기반이고 얘는 호가 기반입니다. 저한테는 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즉시 빠르게 사서 전송하고 가서 팔고 돌아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호가에 걸어놓고 최대한 이득이 되게 파는 것이 좋은데, 일단 이 거래 계산 자체가 호가 시장가로 던졌을 때 기준으로 계산을 전부 다 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호가 기반으로 해놨고요. 호가에 이제 개수가 있죠. 걸려있는 실제 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빗썸을 보면은 이렇게 호가가 쫙 있죠. 금액이 내가 뭐 10,000원을 살 때는 여기 이제 호가에서 끝나겠지만 뭐 1억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호가를 쫙 긁어가지고 저 위에까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시장가를 던지면은 여기까지 막 내려갈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시장가를 던졌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냐. 지금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 금액을 설정한 금액을 실제 사서 수수료 빗썸은 0.002호, 그리고 바이낸스는 0.001입니다. 그거를 적용해갖고 거래를 하고 전송을 하고, 전송할 때 전송비 적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격들을 이쪽에서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한 기준은 뭐냐면 환율로 계산을 했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트를 사가지고 그 빗썸에서 비트를 사가지고 바이낸스에 가가지고 USDT로 팔았을 때 그럼 UST 가격이 얼마인데 그 가격을 이제 실제 투자금 대비 하면은 이게 해외 바이낸스에서 USDT를 살 때 금액, 팔 때 금액 이렇게 호가가 계산이 됩니다. 실제 이 계산된 금액은 여기 투자 금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얘가 호가차가 더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내가 구매를 하고 가서 판매했을 때의 가격을 전부 다
싹 계산을 해놨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즉 한국에서 비트를 살 때는 요 가격이고 팔 때는 요 가격이죠. 근데 한국에서 어떤 코인을 사가지고 빗썸으로 바이낸스로 가가지고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으로 팔았을 때, 즉 한국에서 빗썸을 통해 갖고 바이낸스를 거쳐서 하여튼가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를 사게 됐을 때 가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내가 바이낸스에 비트를 사가지고 보내야 돼요. 근데 가장 이득이 비트를 사가지고 직접 보내는 것이 이득이냐? 아니죠. 여기서 가장 이제 내가 구매하려는 가격, 여기서 제일 낮은 가격이 여기 지금 소팅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제 모니터를 큰 걸 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큰데요. 사이즈를 이걸 전체 화면을 녹화를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좀 무거운 프로그램이라 멈춥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하시더라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가 퀀텀을 사가지고 보내면은 가장 환율의 이점을 가질 수 있죠. 가장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비트를요. 1비트를 이 가격에 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런이 안 돼 있군요. 전지 가격이 변동을 안 하고. 지금은 ADA를 사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비트로 바꿨을 때 가장 이득이 있고, 반대로 올 때는 요걸 사서 와가지고 원화로 바꿨을 때 가장 이득이 있다. 요게 계산이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쪽에서 아이고 화면을 낮추고 이쪽에서 계산을 다 해놓고 그걸 소팅을 하고, 소팅한 거에 대해서 실제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 호가를 싹 다 긁고 와서 그걸로 진짜 투자 금액을 전부 다 때려놓고 다시 한번 계산을 때립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가로 때렸을 때 가격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USDT를 거쳐서 바꿔서 돌아올 때는 99.5%, BK를 사가지고 전송해갖고 QKC를 사가지고 한국으로 왔을 때는 100.5% 정도 되죠. 이러면 지금 0.5% 이득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장가로 던졌을 때, 그리고 시장가를 안 던지고 호가를 걸어갖고 이득 있게 하면은 이거보다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플러스가 납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가 있죠. 지금 이게 초수인데요. 1000초면은 한 17분 정도 되나요? 17분 걸려서 가고 돌아올 땐 3분, 한 20분. 자, 이 플러스, 그러니까 100%를 넘어가는 게 20분만 유지를 해주면은 요게 사서 보내서 요 코인으로 와서 팔면은 득이 됩니다. 즉 100만 원을 보내면 한 4,000원 정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4년 전 처음 이거 만들었을 때는 한 막 5%, 8% 이렇게 나는 놈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 한 3%까지도 나는 놈도 있었고, 3% 언더로 나는 거는 그땐 보내주도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걸 아는 사람도 많고, 지금 작업 이런 플러스가 나면은 바로바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송 속도 굉장히 좋은 코인들이 많죠. 네, 4년 전에는 뭐 한 일주일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비트를 보내는데 막 5일, 6일 걸릴 때도 있고, 뭐 하루, 한 반나절 걸리는 것만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이득이 생길 때 바로바로 돌아가게 되죠. 지금도 이렇게 1% 정도 1% 나네요. 지금은 리플을 사서 보냈을 때 QKC가 지금 이득이 나는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득이 나면은 빗썸창을
바이낸스는 아직 지금 이전에 제가 완성을 해놨는데 그 지금 코인도 많이 늘어나고 그 API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가지고 바이낸스는 지금 아직 연결을 다 못 해놨습니다. 통장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1,800원이 있는데 네. 일단은 가장 이득이 되는 코인이 만약에 리플이다. 리플을 매수를 얼마를 설정해갖고 호가를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클릭을 얼른 주문을 넣어가지고 쫙 사갖고 샀으면은 비트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 바이낸스의 주소가 적혀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이거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송을 딱 때리면은 지금 비트는 너무 작은 1,6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근데 실제 지금 이쪽 빗썸은 다 그 분이 돼갖고 요 주문 넣으면은 이게 다 사져요. 안 됩니다. 함부로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이낸스로 전송이 돼갖고 얘를 또 얼른 도착을 하면은 얼른 또 가격을 팔고 다시 또 QKC를 사가지고 전송을 때리고 이쪽에서 다시 또 받으면은 또 이걸 팔고 이 작업을 일단은 반수적으로 이걸 다 구현을 해놨고요. 이렇게 구현을 해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조건들을 이게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하면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자동으로 밀어넣게 되겠습니다. 런을 돌려놓으면 자동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코인을 보고 어떤 특수한 조건들을 설정해 놓고 그 조건에 부합하면은 그때 전송을 하고 사고 전송하고 또 전송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그 시스템 트레이딩은 실제 돈이 오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디버깅을 위해서 그 계속적으로 확인을 작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급한 상황에서는 얼른 끄고 다시 팔던지 주문 취소를 하던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한 상태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밀어놔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그 가격 컬러가 이게 좀 뻘겋게 이게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오르면 뻘겋게 되고요. 점점 내리고 있으면은 시간 축상으로 그러면은 퍼렇게 변합니다. 이렇게요. 퍼렇게. 그 얘는 퍼런데 얘는 빨갛다. 이거는 호가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이 호가 상황들을 이것도 호가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 요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호가가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 그 의미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추이도 대충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뻘겋게 돼야지 오르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 얘가 오른다면 이쪽도 같이 오르는 게 맞죠. 근데 얘만 오른다는 건 지금 누군가가 USDT로 겁나게 이 코인들을 사고 있는데 BTC로는 안 사고 있다. 여기서도 거래 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 USDT, BTC, 뭐 BNB도 있고 이더도 있고 걔들 중에 누군가가 리플을 갑자기 사재기 한다고 누군가가 엄청나게 얘를 펌핑을 시켜요. 그러면은 갑자기 코인 간의 격차들이 발생하죠. 그 펌핑을 시킬 때 얘가 USDT 가지고 펌핑을 하면은 얘만 이렇게 뻘겋게 오르죠. 근데 이쪽은 안 올라요. 그러면 여기서도 격차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거래소에서도 그 격차를 먹을 수 있는 마진 거래를 할 수가, 그 재정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인 간의 재정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김프를 먹는 거는 실제 원화나 달러를 들고 해외를 나가고 해외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파는 거죠. 이건 외화 유출입니다.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선 안 됩니다. 근데 코인 간의 거래는 그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 USDT를 이제 US 달러하고 1대1 대비 거의 1대1에 대비하기 때문에 요거를 원달러 환율로 보자면은
그럼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정도 하죠. 근데 지금 1210원. 이게 지금 어제보다도 어제 1200원 좀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좀 오르고 있네요. 김프가 조금씩 끼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계속 스윙을 하는데 뭐 한 7%에서 만 20%까지 올라갔던 걸 최근에 봤었는데요. 그다음 한 10% 지금 같은 때 코인을 사가지고 바이낸스를 가가지고 USD로 바꿔놔요. 그리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얘가 또 한 1,300원까지 만약 갔다. 그러면 다시 사고 돌아왔고 먹으면은 나는 그 김프가 10%일 때 보냈다가 20%일 때 돌아왔고 팔았다. 그러면 뭐 전송 수수료랑 뭐 이것저것 다 거래 수수료 다 제해도 한 8% 정도를 먹게 되죠.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하는 김프에 따라 그걸 김프가 낮을 때 해외로 갔다가 상대적으로 김프가 높을 때 다시 돌아와서 파는 이런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실제 전송을 하는 그 전송 속도, 그 전송되는 기간 중에만 그 코인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다면 고스란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상 전송할 때 가격이 내리고 있다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근데 반대로 오르고 있다, 그것도 먹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그 김프의 격차를 먹는 것도 가능하고요. 코인 간의 격차, 이것도 솔직히 좀 보수적인 거죠. 항상 100%가 넘었을 때, 만약 101%일 때만 내가 사가지고 전송을 하고 돌려받았다. 근데 코인 가격은 계속 변동을 하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죠. 한두 번 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게 되면은 점점 101%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수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아직 바이낸스를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 부분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다음 시스템 트레이딩, 실제 전송을 계속 하면서 해보면서 트레이딩 부분을 자동으로 밀어넣게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